크리스마스 이브에 프리츠와 메리는 선물 포장을 풀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의 손에 많은 선물을 들고 있는 것은 그들의 삼촌이었다. 아이들은 그를 만나 매우 기뻤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선물 포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메리는 멋진 인형, 장난감 접시, 아름다운 실크 드레스를 받았습니다. 프리츠는 또한 그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웅장한 말과 쥐의 왕 메리는 나무 아래에 군인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딱딱한 견과류를 깔끔하게 부수도록 설계된 호두까기 인형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프리츠는 그것이 그의 선물이라고 말했고 그의 여동생에게서 그것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호두까기 인형을 뻗어 팔을 찢었습니다. 깨진 장난감은 소년에게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메리는 매우 화가 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병사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소녀는 기뻐서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하루가 너무 바빠서 곧 지쳐서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자는 동안 메리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우스 소란과 같았습니다. 소녀는 눈을 떴다.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은 그보다 훨씬 더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잠들었던 나무는 절대적으로 거대해졌습니다. 메리는 증가한 것은 물체가 아니라 감소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그의 군대와 함께 마우스 왕이 놀란 소녀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메리는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쥐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호두까기 인형은 발로 뛰어올라 소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나무를 책장으로 올라갔고 그 나무를 따라 프리츠의 장난감에 도착했습니다. 주석 병사들의 전체 컬렉션이 있었습니다. 호두까기 인형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군인들은 즉시 발로 뛰어올라 그를 따라갔다. 호두까기 인형이 군대를 지휘하고 병사들은 쥐 왕의 군대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장난감과 생쥐의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쥐가 너무 많아 호두까기 인형의 군대가 패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리는 이것을 보고 그녀의 은신처에서 달아났습니다. 그녀는 마우스 킹에게 신발을 던지고 그의 머리를 바로 쳤고 그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쥐들은 전투가 실패했음을 깨닫고 사방으로 달아났습니다. 메리는 호두까기 인형에게 달려갔지만 생쥐왕이 심하게 다쳐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몹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메리 뒤에 아름다운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소녀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팡이를 흔들면서 그녀는 호두까기 인형을 되살렸습니다. 두 번째 지팡이를 흔들자 요정은 군인을 멋진 왕자로 변신시켰다. 메리와 호두까기 인형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팡이를 흔들면서 요정은 사랑에 빠진 부부를 과자 왕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의 나무는 사탕으로 만들어졌고 꽃은 마멀레이드로 만들어졌습니다. 멋진 장소였습니다. 메리는 기쁨으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녀는 눈을 뜨고 혼란스러워하는 어머니를 보았다. 메리는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멋진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어머니는 달콤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 메리는 탈에 있는 백납 호두까기 인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밤새도록 나무 아래에서 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몇 년 후 대부의 조카가 메리와 프리츠를 방문했습니다. 그가 집에 들어가 자마자 소녀는 놀라서 바닥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소녀는 두 방울의 물처럼 호두까기 인형처럼 보였다. 그는 또한 첫눈에 메리를 좋아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결혼하여 마법의 과자 왕국에서보다 더 나쁘지 않게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아이가 없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한때 좋은 마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를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마법사는 그녀에게 씨앗을 주었고 그것을 화분에 심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여인은 매우 기뻤고 노파에게 감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서 그녀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튤립처럼 크고 멋진 꽃이 화분에서 자랐습니다. 꽃잎이 열리자 안에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1인치도 안 되는 아주 작았습니다.
따라서 여자는 엄지 공주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밤 엄지 공주가 잠이 들었을 때 축축하고 못생긴 거대한 두꺼비가 집 창문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잠자는 소녀를 붙잡고 서둘러 늪으로 갔다. 두꺼비는 못생긴 아들을 아름다운 썸벌리나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소녀가 달아나지 않도록 넓은 백합이 위에 강 한가운데 그녀를 심었습니다. 아침에 썸벌리나는 잠에서 깨어 집에 있지 않지만 주위에 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녀는 끔찍한 운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몹시 울었습니다. 이 순간 작은 물고기가 헤엄쳐 지나갔다. 그들은 썸벌리나에 대해 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백합의 줄기를 갉아 먹었고 잎은 소녀와 함께 흐름과 함께 떴다. 큰 딱정벌레가 지나갔다. 아름다운 소녀를 본 그는 그녀를 붙잡고 그녀를 나무로 데려가 친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녀의 아름다움을 부러워했지만 썸벌리나는 매우 못생기고 회사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의 압력을 받아 딱정벌레는 그녀가 못생겼다고 결정하고 소녀를 땅에 내려놓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여름 내내 썸벌리나는 숲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녀는 풀과 나뭇잎으로 요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꽃가루와 이슬을 먹고 맑은 날씨에 햇볕을 쬐고 큰 우엉이 발에 비를 피해 숨었습니다. 그러나 곧 찬 비와 바람이 몰아쳤다. 썸벌리나는 겨울 복장이 없었고 얼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들쥐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럽게 함께 살았습니다. 소녀는 집안일로 쥐를 도왔고 그녀의 동화를 말했으며 그 대가로 따뜻한 집과 음식을 받았습니다. 들쥐에는 부자가 된 눈먼 두더지인 이웃이 있었는데 그는 항상 자신의 재산을 세어이 일을 했습니다. 눈이 멀더라도 두더지는 썸벌리나가 매우 귀여워서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이것에 대해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루한 두더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지하 통로를 걷다가 추위로 거의 죽을 뻔한 상처 입은 제비를 보았다. 겨울 내내 그녀는 아픈 새를 돌보았고 봄에는 그것을 고쳤습니다. 결혼식 전에 썸벌리나는 마침내 태양에 감탄하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마우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녀가 쥐 구멍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제비를 보고 치료했습니다. 썸벌리나는 새에게 그녀가 더러운 두더지와 결혼하고 깊은 지하에서 그와 함께 살도록 강요당하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제비는 소녀에게 따뜻한 땅으로 날아가도록 초대했고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제비 위로 올라갔고 그들은 날아갔습니다. 멋진 나라에 도착한 썸벌리나는 아름다운 꽃이 가득한 거대한 초원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기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선택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꽃에서 날개 마니는 그녀와 같은 작은 남자를 보았다. 엘프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엘프는 모든 꽃에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엘프는 자신만큼 작고 아름다운 소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즉시 썸벌리나와 사랑에 빠졌고 그녀를 그의 아내, 즉 엘프의 여왕이자 꽃의 여왕이 되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모험 끝에 소녀는 매력적인 왕자의 제안을 듣고 기뻤습니다. 그녀는 행복하게 동의했습니다. 엘프는 엄지 공주를 손으로 잡았고 동시에 두 개의 날개가 그녀 뒤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엘프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